자, 이제 거기 챕터 4번에 과세표준 나오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과표. 자, 우리가 전 시간까지 과세 대상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그죠? 그 다음에 나눈 게 뭐겠어요? 과세표준이죠. 과세표준. 얘는 여기다 뭘 곱한다 했죠? 세율을 곱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에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왜? 그 기준 금액이 명확하게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하는 건데, 자, 일단 취득세는 납부 방법이 뭐라겠어요? 신고 납부라겠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얼마에 샀는지 신고도 하고 돈도 네가 내란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겠죠? 그럼 여러분이 가서 얼마에 샀다고 뭘 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신고하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죠. 만약에요, 내가 이걸 1억에 사가지고요, 1억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를 갔더니 뭐라 그래요? 야, 혹시 이거 1억에 신고한 거 맞아요? 혹시 이거 몰래 다운계약 쓰거나 업계약 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꼬치꼬치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1억에 신고했는데 계속 의심을 해가 물어봐요. 이거 진짜 1억에 산 거 맞죠?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이 시일 거만 봐줄게요. 나중에 걸리면 골치 아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으면 지들이 알아서 하지, 지들이 알아서. 왜 나한테 신고하라 그래? 그죠? 모르니까 나한테 신고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내가 하자가 생겨서 문제가 되더라도 뭐 다운이건 업이건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신고하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세표준이 원칙이 뭐다? 취득세는 네가 뭐 한 금액? 그쵸? 신고한 금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1억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1억에 신고하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왜? 얘들이 얘가 얼마에 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뭘로 간다? 그쵸? 신고한 금액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만약에 법에요, 야, 네가 신고하면 그대로 무조건 인정해줄게 라고만 돼 있다 쳐봐요. 그럼 법으로 무조건 인정해줘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1억에 사가지고 9천에 신고했어. 9천만 원에. 실제는 얼마에 샀는데? 1억에. 근데 9천에 신고해도 그대로 받아줘. 얘 봐라. 1년 1억에 샀는데 9천에 신고해도 받아주네? 다음에 또 샀어. 그럼 이번에 9천에 신고 안 하겠죠? 5천에 신고했어. 이것도 받아줘. 이런 식으로 되면 누가 세금을 많이 내겠습니까? 다 그냥 가격 다운해서 신고를 하겠지. 그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은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니네가 신고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무대뽀로 신고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나도 이 정도 금액은 나도 받아야 돼 라고 기준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한다 했어요? 공시가격이라는 거예요. 공시가격.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다른 표현을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할 때 얘는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될 것이라고 걔들이 판단하는 금액이에요. 그 말은 나는 최소한 이 금액은 받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근데 그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걸 공시가격이라는데, 그 공시가격을 아까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했죠? 전 시간에? 그 용어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공시가격을. 국세는 뭐라 그러고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했어? 시가 표준이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지방세니까 그 기준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를 했죠. 그죠? 근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동산의 기준을 얼마로 잡았냐면 1억으로 잡아놨어요. 공시가격이.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 이 부동산 가격은 얼마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1억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9천에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9천에 했어. 그럼 국가는 지금 이걸 지방자치단체 받아주겠어? 안 받아줘요. 왜? 얘가 지금 최소한 얼마를 받겠다고? 1억은 받겠다고 정해놨는데 갑자기 이걸 9천에 썼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면 그 신고 금액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요 공시가격인 시가 표준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신고 가액이 아니라 뭘로 가? 1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9천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신고 가액은 1억 9천이죠. 근데 시가 표준액이 얼마야? 1억이야. 그럼 이때는 얼마로 가? 1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금액을 낮게 신고하더라도 뭐보다 높아야 돼. 그쵸? 얘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되는 거야. 왜? 이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뭘로 가?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다운계약서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다 실거래가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묵시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운 쓰는 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
이걸 1억에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운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무사 사무실 가서 매매 당사자가 가요. 다운을 써야 되니까. 근데요, 그럼 가면 그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뭘 계산해서 막 얘기해줘요. 이거 5천만 원이네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그게 뭘까요? 이걸 계산해주는 거예요. 이게 5천이래. 그죠? 그러면 얘가 5천이에요? 그럼 둘이 매매 당사자가 다운 쓸 때 이제 둘이 협의하는 거야. 그럼 우리 5,500에 쓸까요? 6천에 쓸까? 이렇게 협의하는 거야. 근데 얘가 5천이네요. 근데 그럼 4,500에 써줘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시가 표현이 5천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신고를 낮게 하더라도 뭐보다 높아야 돼? 이거보다 높아야 되거든. 왜? 이걸 4,500으로 신고해버리면 얼마로 가? 5천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저거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하는 거죠. 결론은 뭐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신고한 금액을 무조건 인정해주되 원칙적으로 걔가 뭐보다 적으면, 그쵸?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그때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취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에서는 뭐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야. 그쵸?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그쵸? 그렇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법이 이렇게만 돼 있어. 네가 신고를 했는데 얘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만약에 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억울한 사람. 왜? 나는 진짜로 9천에 샀어요. 정말로. 근데 시가 표준액 1억이래. 그러니까 내가 9천에 진짜 샀는데 인정 안 해주고 세금 1억을 다 내래. 열받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9천에 샀다. 이걸 입증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네가 이 금액에 샀다는 게 입증이 되면 얘네들은 뭐다? 이거와 관계없이 이 금액을 그대로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매를 받았어요. 법원에서. 그죠? 낙찰 받았어요? 근데 낙찰 금액이 8천만 원이에요. 낙찰 금액이 8천만 원. 법원 경매로 낙찰을 8천에 받았어요? 근데 그 부동산에 시가 표준액 1억짜리예요. 1억짜리인데 얼마에 낙찰 받았어? 8천에 낙찰을 받았어. 자, 그럼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하겠죠? 자, 그럼 이때는 요 낙찰 금액이 8천이니까 뭐보다 적어요? 시가 표준액보다 적죠? 그럼 원래는 뭘로 가야 돼? 1억으로 가야 되죠. 근데 얘는 8천으로 간다는 얘기지. 왜? 내가 개인한테 산 게 아니잖아. 뭘 받은 거예요? 법원에서 경매로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8천에 낙찰 받아서 취득했다는 것은 그 경매하는 주체가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8천에 산 게 입증이 되는 거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8천을 그대로 갑니다. 아니면 낙찰을 1억 2천에 받았어. 1억 2천. 시가표는 1억인데 내가 1억 2천에 경매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얼마로 간다는 얘기야? 1억 2천으로 간다는 얘기지. 왜? 실제 취득한 금액.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 취득 금액 가는 경우 6가지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배웁니다. 종류를. 그죠? 예를 들면 지금 경매나 공매 받은 게 대표적인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나중에 뭘 기억하시면 돼.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신고 납부기 때문에 뭐를 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내 세금을 너무 작게 신고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준이 뭐가 있다고요? 시가 표준액. 그래서 요 금액을 신고하셨는데 걔가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하고 그리고 또 이걸로만 두 개 맨날 비교해서 큰 걸로 가게 되면 또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실제로 그 금액에 샀다는 걸 입증하면 얘네들은 뭐와 관계없이 그쵸?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실제 취득 금액으로 가겠다. 이런 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과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또 한꺼번에 배우게 됩니다. 시험은 굉장히 잘 나오죠. 시험에 과표, 뒤에 하게 되는 세율, 그리고 부가징수 파트는 전 파트가 다 중요합니다. 전 세목이. 취득세, 등세 할 거 없이. 왜?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자주 나오면.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얘는 막 시험 볼 때마다 나와. 그럼 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재산세. 자, 여러분 재산세는 보유세라고 했잖아요. 보유세. 거래 금액이 있어 없어? 없어. 신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금액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신고를 못 한다겠죠? 그럼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시, 군, 구에서 세금을 계산하네요. 걔들도 금액 모른다겠죠? 왜? 거래 금액이 없으니까. 그럼 걔네들은 뭘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까요?
요때 뭐가 있다 했어. 국가 지자체가 직접 세금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금액을 공시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얘는 지방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뭐라고 해요? 그거를 그쵸. 시가 표준액인 거죠. 시가 표준액.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보유세잖아.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야. 그러니까 그 공시가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그럼 재산세는 뭘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언제 기준으로? 항상 재산세는 매달 며칠 기준으로 했어요? 6월 1일. 그러니까 매년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재산세를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세가요, 이게 이제 내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 곱하기 이런 말이 나와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란 말이 있어요. 자, 얘가 시가 표준액인데 이걸 100% 다 세금을 내지 않고 일정 비율만큼만 내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있냐면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주택은요, 세금을 100%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나중에 배우는데 얘는 둘은 70%만 세금을 내고 현재 주택은 60%만 내도록 돼 있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올해 만약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왔어요. 9월 달에. 근데 시가 토지의 개별 공시가 시가 표준이 10만 원이었다 쳐봐요. 그러면 10만 원을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토지는 몇 프로? 이거에 70%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7만 원.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요것만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재산세를요, 100% 다 내는 게 아니에요. 토지 건축물은 그 공시가격의 70%만 세금을 내고 주택은 60%만 내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실 때 정부에서 최근에 뭐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니까 이제 계속 안 잡히니까, 강남 집값이 안 잡히니까 보유세를 높이겠다 그랬잖아요. 보유세가 뭐예요? 보유할 때 내는 거 배웠잖아요. 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예요. 이게 보유세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유세를 높인다는 얘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보유세 높일 때 어떻게 높이는 거냐면 세율을 높이지 않아요. 이걸 높이는 거야, 이 비율을. 이게 원래 100% 내게 돼 있는데 70%만 냈죠. 예를 들면 저걸 올려버려요. 야, 내년부터는 75% 내. 후년부터 80%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종합부동산세가요, 똑같이 보유세이기 때문에 종부세도 현재 80%만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현재. 종부세도 국세잖아요. 보유세잖아. 그것도 100% 안 내고 80%만 냈어요. 그거를 법을 개정했어요. 아직 통과가 아직 안 됐는데 그게 되면 내년부터 비율이 올라가요. 80%, 85%, 90%, 95%, 100%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종부세가 점점 한 해 갈 때마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게 보유세 높이는 게 그런 방법이에요. 그 비율을 높이는 거죠. 왜? 100% 내야 되는데 정부 혜택을 줘가지고 너는 100% 안 내고 있었어. 근데 보니까 투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럼 니네들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투기하면 너 갖고 있을 때 세금 왕창 부과할 거야. 그래서 비율을 높여버려. 그러면 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당연히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보유세예요.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율을. 그죠? 그래서 재산세는 이걸 원칙으로 하지만 뭐는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 주택은 전체를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그죠? 현재 비율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계산을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들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는 과표가 얘네들처럼 무조건 산금액, 공시가격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 그죠? 근데 파는 금액을 다 세금을 내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살 때 원가가 있잖아, 원가. 그죠? 그 원가는 빼줘야 되죠. 그래서 양도세 이름이 뭐라겠어요? 우리 양도세 이름이 양도세가 아니라 이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토지 등을 팔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뭐가 발생해야 돼? 소득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익이라고 그래, 차익. 그러니까 양도세는 양도한 금액 전체를 세금을 내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100억, 이번에 10억에 팔았어요. 땅을 10억에 팔았는데 옛날에 9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어. 근데 10억 다 세금 내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는 금액 중에서 뭐?
차익이 생긴 것만 세금을 내는 게 뭐다?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처럼 뭐 취득한 금액, 뭐 재산세처럼 공시가격이 시가 표준 이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에요. 계산 방식. 그래서 이 양도세 과표는 계산 방식을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금 외우는 거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어떻게 계산하냐? 파른 금액이 있죠. 파른 금액.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가액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뭘 빼줘? 취득한 금액은 빼줘야죠. 내가 살 때 들어간 비용, 그죠? 근데 그걸 경비라고 그래요. 경비. 여기서 뭘 빼줘? 필요 경비라는 걸 빼줘요. 필요 경비. 그죠? 들어간 비용. 그리고 나서 얘가 남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요. 차익. 그러니까 산 금액 중에서 들어갈 때, 그죠? 아니, 파른 금액 중에서 취득할 때 들어간 경비 등을 빼주고 남으면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이 나온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때 그러면 이 필요 경비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내가 취득한 금액 있죠? 내가 산 금액, 그건 당연히 빼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중에 배워. 여기다 뭐가 있냐면 지출 있죠?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도비라는 게 있어요. 양도비. 이런 것들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도 빼주고, 그 다음에 뭐 살 때 낸 세금 있죠. 취득세 낸 것도 빼주고, 그 다음에 뭐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 아파트 사가지고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어요. 베란다 확장 공사. 그죠?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그럼 그 베란다 확장 공사할 때 들어간 비용 있죠? 그것도 나중에 뭐 입증하면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빼주겠다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또 양도비는 뭐예요? 팔 때 들어간 비용 있죠? 예를 들면 중개 수수료 줬잖아요. 그거 경비를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치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인치세 내고 뭐 그런 거 내잖아요. 그 다음에 공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못 해가지고 세무사무소에 맡겨가지고 거기다 돈을 50만 원 주고 맡겼어요. 신고서 작성 비용으로. 그런 것들 전부 다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입증이 되면 경비로 빼줍니다.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 그래?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도한 금액 중에서 요 세 가지 필요 경비를 합해서 빼주고 남으면 세금을 내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또 뭘 빼주느냐? 자, 여러분. 내가 토지를 10년 동안 보유했어. 10년 동안. 근데 팔아요. 10년 만에. 그랬더니 얘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근데요. 이 가격이 한꺼번에 훅 오른 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차근차근 오른 거잖아요. 근데 팔 때는 한꺼번에 탁 그 올라간 만큼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랫동안 보였는데 갑자기 세금을 한꺼번에 다 내니까 부담스럽잖아.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가가 올라간 것도 내가 금액 올라간 게 포함이 돼 있거든. 걔네들은 세금을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공제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이름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그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름이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장기간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특별히 너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요. 이름 말 그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럼 이제 얘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냥 빼주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그래요. 양도소득금액. 근데 여기는 잘 이름 보세요. 장기간 얘는 뭐 해야 돼? 보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특별공제라고 돼 있어. 여러분 특별이란 말이 뭐예요? 특별이란 말이. 너도 해주고 다 해주면 특별히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히 너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니네 다 안 해주고 이 중에서 뭐만 충청남도가 고향인 사람 해줄게 그런 거죠. 제가 충청남도거든요. 다 충청남도야. 자 그러면 부여군에 사는 사람만 해줄게 그런 거죠. 다 부여군이야. 자 그럼 이 중에서 안경 쓴 사람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다 안 해주고 특정한 사람만 이게 특별공제거든. 그러니까 장기보유는요 다 되는 게 아니라 공제 대상 중에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만 공제해주겠다. 다 안 해줘. 그럼 얘는 차별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 야, 난 다 해줄게, 무조건. 차별 없이 무조건 다 해줄게. 그거 뭐라 그래? 기본공제라고 그래.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본. 말 그대로 기본이죠.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틀린 거죠. 얘는 뭐 보유기간 안 따지고 공제 대상도 안 가리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제가요, 이걸 1년 동안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 소리 1년 내내 합니다. 저 순서 외우라. 근데 진짜 징그럽게 안 외웁니다. 징그럽게. 이거 외우라고 막, 이거 손 넘어가기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많대. 너무 많대. 이거 너무 많다고 외우면서, 못 외우면서 나중에 공법은 막
나중에 배워요. 뭐 용도 지역 같은 거 외우거든요. 용도 지역이 21개가 있어요. 막 그걸 다 외운다. 그죠? 용도 지구도 있고요. 용도 구역도 있고 그래요. 막 그런 걸 다 외워. 근데 얘는 못 외워. 왜? 너무 많대. 쓰러지는 거지. 빠른 금액에서 경비 빼주고 남으면 거기서 물가 상승 오랫동안 보면 그 장기부 해주고 거기서 차별 없이 누구나 하는 기본공제 빼주면 뭐가 나와? 과표. 이게 끝이야. 이거를 못 외운다. 심지어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물어보기도 순서도 물어보고 이거 정도 외워줘야 되는 거지. 지금 외우는 거 아니라 했죠. 지금 외우는 거. 그죠? 부담 갖지 말고. 그죠?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고 있어요. 그죠? 졸다가 모니터 깨져요. 머리 받으면. 그죠?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동영상 들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시간은 잘 가요. 그죠? 왜? 딱, 자, 시작하죠. 동영상 딱, 눈 딱 앉았어.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래요? 자, 어디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잠깐 여러분이 깜빡 졸았다가 침 한번 닦고, 침 한번 닦으면 제가 뭐라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죠. 시간 겁나 잘 가죠. 그죠? 자, 다시 또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그 소리 듣고 또 침 한번 잠깐 졸고 침 한번 싹 닦으면 또 뭐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시간은 겁나 잘 갑니다. 눈 한번 잠깐 감았다 침 한번 닦으면 1시간씩 지나가죠. 좋은 점도 있어요. 동각은. 그죠? 자, 그래서 동영상이 참 힘든 거죠. 사실은. 그죠? 저는 동각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죠? 제가 제 거 보고 좋으니까. 그죠? 동각. 뭐 게임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그죠? 고스톱을 친다든가, 뭐 게임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우린 공부하는 건 보면 진짜 졸려요. 그죠? 여러분은 이제, 그죠? 대단하신 거죠. 좋은 점도 있어요. 이게, 하여튼 이 공부를 시작하면 뭔가는 얻어가요. 뭔가는 늘어요. 둘 중에 하나 늘어요. 지식이 늘든 지방이 늘든 늘어요. 둘 중에 하나 늘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개 중에 어느 걸 늘리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죠? 공부를 하면 지식도 늘고 지방도 늘어요. 그죠? 그런 거죠. 두 개 중에 하나 늘은 거지.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동강들이니까 실강하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먹어대요. 뭘. 맨날. 당 떨어진대. 공부하는 것도 맨날 당 떨어진다고 맨날 먹고. 어떤 분은 총명탕이라고 있어요. 한약방 가면. 그죠?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총명탕 져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왜냐면 머리를 안 쓰다가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안 쓰다가 지금 갑자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딸리는 거야. 그죠? 우리가 머리를 언제 쓰겠어? 이 머리 씁니까? 머리 안 쓰지. 안 쓰다가 갑자기 쓰니까 용량이 딸리는 거지. 그러니까 막 총명탕도 먹고 막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공부가 얼마나 좋은 공부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평생에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그 절실함인 거죠. 절실함. 예를 들면 공부하시면서 나는 이거 뭐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해봐서 그냥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강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실강 들으신 분들이 학원에 와가지고요 공부를 하는데 주변에다가 중개사 공부한다 얘기를 안 해요. 왜? 일단 간 보는 거예요. 일단 등록을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들어봐. 2주 3주 그래가지고 할만하면 가는 거야.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그만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나 뭐 문화센터 다닌다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지. 그죠? 간 보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야?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다음 하다가 에이 뭐 하다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공부 안 돼요. 절실함이 있어야 돼. 난 이거 이번에 못 따면 죽는다. 뭐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인강 들으시는데 동강 들으시면서 내가 이거 꼭 내년에 꼭 따야 돼 절실하게. 그러면 졸겠습니까? 안 졸지. 눈 뜨셔야 돼. 눈 떠요. 눈 뜨고 그죠? 눈 떠요. 눈 뜨고. 근데 졸리면 주무시면 돼요. 주무시면 돼요. 대신 눈을 치켜뜨면 안 돼요. 그러면 하얀 흰자. 막 강의할 때 제가 실강할 때 졸지 말라고 막 그러면 자기는 예의 차린다고 안 졸라고 막 눈을 치켜떠요. 그러면 요 앞에서 보면 흰자가 막 보여. 흰자가 겁나 무서워요. 막. 그죠? 잘라면 그냥 자. 근데 그걸 알고 졸아야 돼요. 동강 그러시는 분은.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상태 졸면 60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고 졸면 50점이에요.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면 과락이에요. 그걸 알고 주무셔야 돼. 본인이 잘 선택해서. 항상 정신을 말짱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합격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절실함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이번에 이 자격증 따야 이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번에 못 따면 남편이나 부인하고 또 살아야 돼. 1년 더 살아야 돼. 절실함이 생기죠? 왜? 이번에 꼭 따야 이혼한다. 이번에 못 따면 1년 또 살아야 돼요. 그런 심정이죠. 자, 절실함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합격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잘 기억하시라. 그러니까 취득세와 재산세하고는 좀 방법이 다르죠. 과표 계산하는 방식이.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팔아가지고
파는 금액을 세는 게 아니라 찰 때 들어간 경비 등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빼고 나머지를 세금을 내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순서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와요. 내용이 막 많아요. 여기서 보통 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양도세 가면 배우게 되는 거죠.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제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순서도 많이 물어봐요. 순서. 여러분 눈뜬 장님이 뭔지 알려줄게 볼게요. 눈뜬 장님. 자, 요거 보고 그대로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거 보고 여기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그 잘 못 맞춰요. 자, 다음 중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뭘까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뭘까요? 이게 그럼 오픈북이에요? 찍어보세요. 이 중에. 지금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다음 중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항목은 뭘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장기 특별공제. 근데 이걸 대충 읽으면 마지막 공제, 마지막 기본공제 그러면 안 돼요. 왜? 문제가 양도소득금액 이거 계산할 때 마지막 공제항목은 얘죠. 얘는 뭐예요? 과세표준 계산할 때 마지막 공제항목은 기본공제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그죠? 그리고 이거 순서 가지고 물어보는 게 여러 번 있어요. 어디서 뭐 빼주면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걔가 문제 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업하는 내내 양도세 할 때 이 계산 과정을 외우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안 외우는 거죠. 물론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은데 무리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시긴 해야 되는데 뭐 시금을 전폐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시금 전폐하고 미리부터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질려 뒤에 가서 지쳐.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해야 돼요. 그럼 됩니다. 지금 외울 건 없죠. 나중에 양도세 가면 엄청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과표 계산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죠? 결국은 근데 양도세도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그걸 신고하는 거고, 그죠? 취득세는 취득한 금액을 신고하는 거고,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부별 차이가 좀씩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뭘 해요? 세율을 곱하겠죠. 세율. 그죠? 세율. 자, 그러면 이 세율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 세율은 근데 거기 표 보시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율 파트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세율 파트가. 그죠? 그 중에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취득세. 얘는 사실은 계속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세율이.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죠. 작년까지 계속 나왔어요. 올해만 빠진 거, 올해. 그죠? 그러니까 이 세율 파트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세율. 특히나 취득세하고 양도세 같은 경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양도세는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 들어보시죠. 조정 대상 지역. 그죠? 그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막 세율도 막 달라지고 막 그래요. 엄청 복잡해요, 얘가. 그죠? 그리고 취득세도 세율이 잘 나와요. 취득세 파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세율 파트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잘 보세요. 일단 얘만 설명해 볼게요. 취득세, 세율.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본서 강의 들어가면 이 내막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아까 제가 이거 질문했었죠,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세금 뭐 내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 등록세, 2번 취등록세, 3번 취득세, 취득세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원래는 등기할 때 뭐 내요? 등록세를 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그 내막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얘가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때까지는 만약에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냈어요?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를 따로 냈어요. 등록세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 내고 이거 따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등기할 때는 세금을 뭘 냈어요? 등록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취득세를 안 내더라도 뭐만 내면 등록세만 내면 등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매로 사잖아요. 그럼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등록 2% 내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 취득세 나중에 내더라도 뭐만 내면
등록세 2%만 내면 등기를 해줬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언제? 2011년 1월 1일에 법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이때까지는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내는데 2011년부터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취득세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할 때 세금 뭐 냅니까? 그랬을 때 뭐 등록세를 낸다거나 취등록세를 낸다 이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정답이에요? 취득세를 낸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개정이 된 거 2011년도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누가 만약에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할 때 세금 뭐 내니 그러면 등록세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취등록세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취득세. 배운 사람이니까. 그죠? 자, 근데 그럼 얘가 어떤 뜻이냐면 자, 2010년도에는 취득세 2% 내고 따로 내고 등록세 2% 냈죠. 근데 지금은 뭘 낸다고요? 취득세. 이때 취득세 몇 퍼센트를 내느냐? 4%를 내야 됩니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 이때하고 이때 차이점은 이때는 따로따로 내는 거고 여기는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세율이 똑같아요. 자, 2% 따로따로 냈죠. 두 개 합해서 몇 퍼센트예요? 4%죠. 이거를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세율이 같아요. 따로따로 낼 때와 지금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같아요. 똑같이 몇 프로야? 4%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가.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다만 개정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지금은 한꺼번에 세금을 낸다. 그죠? 요 차이만 있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우게 될 취득세가 내용이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세율 자체가. 복잡할 건 없죠. 왜? 각각 내던 걸 한꺼번에 낸다. 근데 뭐가 똑같다고요?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은 같다, 틀리다? 같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거를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요 취득세 세율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그래서 우리가 거기 교재본에 보면 표준세율이 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 여기만 하고, 칠게요. 세율이 이렇게 있어요. 표준세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특례세율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얘가 현재 우리가 적용하는 세율인데, 이거 지금 외우는 거 아니니까요. 자, 손을 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매로 샀다? 그럼 세율이 4%예요. 4%. 근데 농지를 매매로 사면 3%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면 2.8%를 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농지 상속 받으면 2.3%. 이런 식으로 세율이 쭉 나와요. 이렇게 있고, 뭐. 그 다음에 증여받으면 뭐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 그죠? 내가 신축 등을 하거나 그러면 1000분의 28, 2.8%. 그 다음에 각종 분할은 1000분의 23. 공유물, 총유물 분할, 공동소유물과 분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되는 취득세율이에요. 근데 보세요. 얘가 옛날 뭐하고 취득세하고 뭐가 등록세가 합해진 거죠. 그죠? 이거 있잖아요. 여기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옛날 뭐가 합해진 거라고요?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잖아요. 근데요, 옛날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몇 프로? 2%. 그러니까 취득세는요, 2010년도까지는 매매도 2%, 농지도 2%, 상속도 2%, 증여도 2%, 원시취득, 모든 취득이 취득세 몇 프로? 2%. 근데 등록세는 매매냐, 상속이냐, 농지냐, 아니냐, 세율이 다 틀려요. 결론은, 자, 여기가 세율이죠. 자, 그럼 옛날 취득세는 몇 프로밖에 없었다고요? 2%. 그죠? 그럼 얘네들이 왜 세율이 4%겠어요, 얘는요? 옛날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 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주면 걔가 뭐예요? 과거의 등록세 세율인 거죠. 그죠? 얘는 왜 3%예요? 취득세 2%, 등록세 1%. 그죠? 얘는 왜 2.8%야? 취득세 2%, 등록세 0.8%.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0년도까지는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2% 내시고 등록할 때 0.8% 냈다는 얘기지.
다 이해 가시죠? 그 얘기잖아, 전부 다. 얘는 뭐예요? 취득세 2%, 등록세 1.5%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합해서 4%, 3%, 2.8%, 2.1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막 파생이 막 되는 거예요. 파생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취등록세를 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낸다. 근데 개정되기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은 같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몇 프로? 2%.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거에 취등록세를 두 개를 합한 세율이니까 여기서 옛날 취득세 2%를 빼주면 그 남는 애들이 뭐다? 과거에 등록세 세율이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은 같다. 요거를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중과세나 이 특례 파트 갔을 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지금 외우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제가 말했죠. 이건 듣고 잃어버리는 거라고. 왜? 또 기본서 할 때 할 거니까. 근데 한번 들으면 기본서 바로 들어가면 좀 이해가 또 빠르죠. 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듣고 잃어버리는 거, 듣고 잃어버리는 거. 자꾸 반복할 밖에 없어요. 이 공부는 왕도가 없어요. 많이 보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대세김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자, 그걸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이게 그런 개념이다. 두 개를 합한 개념이다. 그걸 잘 이해를 해주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나중에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사실은요. 그죠? 되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내는 거 이런 거 뭐 매매인데 농지래 그럼 1000분의 30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냥.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샀어.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사면, 자, 아파트를 매매로 샀어요. 5억짜리를. 그럼 취득세가 몇 %일까요? 아는 사람도 있겠죠? 1%. 원래 몇 프로인데? 4%. 근데 주택은 틀려요. 그죠? 자, 주택을 뭘 하면?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그러니까 주택만 매매 등으로 샀을 때만 세율이 달라요. 이건 나중에 지금 실무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억 이하짜리를 사면 6억 이하 주택을 사면 세율이 1%예요. 근데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를 사면 2%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억을 초과하면 3%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만. 그러니까 여러분 6억짜리 주택, 그러니까 5억짜리 주택을 매매를 사면 6억 이하니까 세금은 몇 %만 내면 된다? 1%. 4%가 아니라. 그죠? 이런 거죠. 자, 조심할 게 있어요. 자, 5억짜리 주택을 사요. 그죠? 5억 이하. 자, 이걸 매매를 샀어요. 매매 사면 취득세가 얼마라고요? 1%. 그죠? 1%. 자, 5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가 몇 %일까요? 5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1% 그러면 안 돼요. 유상만 이걸로 가죠. 그러면 상속은 이거잖아요. 그죠? 무상이잖아. 그때 뭐래요? 여러분 주택을 상속받잖아요. 그럼 5억짜리 상속받으면 주택은 상속을 받은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이니까 2.8% 주택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을 증여받으시잖아요. 증여받으시면 여러분이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3.5% 내는 거고, 주택을 신축하잖아요. 그럼 금액에 상관없이 2.8%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만 세율이 낮다? 유상일 때만. 이때만 그런 거야. 혜택을 주는 거죠.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나중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취지예요, 여러분. 그럼 왜 주택은 유상거래만 혜택을 주느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야, 그럼 니네 부동산 거래 좀 많이 해. 그럼 부동산이 토지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죠. 아파트 거래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너 아파트 살 때 내가 매매 등으로 살 때 취득세를 낮춰줄게. 세금을 낮춰줄 테니까 많이 사.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주택 거래가 많이 되려면 매매를 많이 해야 되지 상속을 많이 한다고 매매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이 좋은 기회래요. 이번 기회에 상속하세요. 세율 낮을 때 이번 기회에 상속, 저 세율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지금 혜택 줄 때 상속하세요.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 상속이나 증여한다고 해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아니죠. 매매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매매했을 때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유상만 해주는 거야. 근데요, 사는 사람은 혜택을 줘요? 내가 살려, 알았어. 이번 기회에 살게. 그랬더니 안 팔아, 상대방이. 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안 팔아버려. 그럼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세율을 고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양도세 배울 때 양도세도 주택은 세율이 낮아요. 양도세 원래 1년 미만 보유하면 50%고요. 1년 이상 2년 보유하면 40%고 2년 이상이면 누진세율로 가거든요. 근데 주택은요. 1년 미만 보유하면 50이 아니라 40%만 내요. 그리고 1년만 넘어가면 무조건 누진으로 가요. 그러니까 양도세도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혜택을 주고 사는 사람도 혜택을 주는 거지. 그래야 둘이 사고 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 내용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이거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개념상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취득세는 세율이 뭐가 중요하다?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는데 2011년도 개정되면서 이 두 개 세를 합해서 뭘 낸다? 취득세를 낸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의 세율은 같다? 틀리다? 똑같다. 따로따로 내는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다. 근데 과거에 취득세 하나밖에 없었다. 세율이 몇 프로? 2%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를 빼주면 걔가 뭐가 된다? 과거의 등록세 세율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주택을 유상, 매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율을 예외적으로 저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유상 거래일 때만 6억 이하는 1000분의 11% 내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내고 9억 초과는 몇 퍼센트? 3%를 부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 세율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현재 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왜 세율이 이렇게 되느냐, 그 취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죠. 자,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세율 있죠. 여기 세율 중과세 파트부터 이것도 개념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